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당대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체념이다. 중도 확장성, 보수에서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박용진이 충분히 민주당의 희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세대 교체론에 동의하거나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는 시대 정신과 실력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실력이 있으면 치고 나가서 자기가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에게 있어서 출마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다만 정치인이나 또는 어떤 공적 책임을 진 사람에 있어서 평가와 성찰은 절대적인 의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대선이 지나고 일정 시기 이후에 이번 대선을 이렇게 본다. 또 내가 어땠다라는 것을 보통 평가하고 정리해주는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쳤죠. 지방선거는 선거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대선 때보다도 지방선거에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많이들 지적하는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옳았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의 정책들은 어땠는지 중간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뭐 김포공항 논란 같은 건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평가를 해준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은 비판받을 건 받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 연이은 패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그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연이어 두 번의 선거에서 이제 패전지장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민주당 안에서는 박수 받는데 민주당 바깥에서는 오히려 그 외면받고 있고 비판받고 있는 거라면 외연 확장성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재명 의원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당대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체념이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 나갈 수 있으려면 중도 확장성, 보수에서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박용진이 충분히 민주당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러면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기 탓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이제 실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정치인이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뒤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가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패배를 했었던 본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당내에서 인기가 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당대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장수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 것이 전당대회니까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실 일은 아닌 것 같다. 빨리 나와서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비대위원장 되셨을 때 잘했으면 좋겠다. 삼선 의원들, 이상 의원들과의 자리도 주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출마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 규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당의 해석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그런 해석에 대한 당의 중론을 또 따르는 것 또한 그러한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젊어서 정치를 시작해봤고 또 젊은 정치인들의 영입도 많이 해봤고 또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 정말 이렇게 반짝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 개인의 인생도 생각해야 하고 또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말인즉 비대위원장에 추대한 것은 매우 경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만약 그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저는 비대위원 정도로 모셨을 거라고 봅니다. 집토끼만 바라보다가 선거를 다 놓칩니다. 강성 지지층 그리고 개파 정치 여기에 갇혀서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한 게 아니라 우리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다 진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검수완박도 우리 마음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실망이 켜켜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부에 센 목소리만 주목하고 선거는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1cm라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내는 게 그게 정치지.
표적 86 주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출마할 당시에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나홀로 등산을 선언한다. 비판은 저는 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86 전체가 용퇴해야 된다고 이야기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그런 차원에서 용퇴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판한 것이고요. 저는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세대 교체론에 동의하거나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는 시대 정신과 실력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DJ가 70대일 때 또는 다른 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때도 저는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분들이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실력이 있으면 치고 나가서 자기가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나이랑 상관없이. 그것을 인위적인 세대 교체로 하는 것은 예. 좀 맞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9년생이랑 70년생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586 세대들도 그 시대의 가치가 민주화라고 하는 가치에 공유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97세대가 공유하는 가치가 없으면 새로운 가치를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선거를 당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하나 들고 말씀드렸던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을 위한 정당,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약자들,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는 불려지는데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서 그냥 부서져 가고 있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당으로 민주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해내면 보호받고 또 권리를 존중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조차 무너져 있는 이 양극화 시대에 네. 97세대가 네. 다른 것도 아닌 이 화려한 선진국 사회에서 소외받고 눈물 짓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벗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서요. 네. 능수능란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또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의제들을 앞장서서 내놓고 여당을 끌고 가겠습니다. 특히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것 같고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하기 그지없고 인사 문제는 내 맘대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견인해내는 확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계보나 계파에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민주당의 큰 승리는 거의 다 중심에 있었고 그것을 직접 최고 책임자로 사실상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이끌어 본 적이 많습니다. 비교적 그런 어떤 계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체를 끌어가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화합해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당이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있을 때 그런 계파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냥 계파가 없다라는 것만 갖고 자산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만큼 큰 선거들을 끌어보고 네. 저만큼 큰 선거들을 다 성공시켜 본 사람은 현재 당내에 없다고 리더- 생각합니다. Stay